오늘은 장혜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장혜영 좀 아십니까? 나 거기 좀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세요 그냥. 아니야, 그건 고소 걸리지. 고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만 그 성추행 내용이. 내가 보기엔 형사처벌을 못 받겠던데? 일단은 제가 사실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15일 저녁에 김종철 대표가 장혜은 의원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면담을 종료한 다음에 나오는 길에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8일에 장혜영이 그 젠더 인권 본부장한테 사건을 알리고 조사가 진행됐고요. 25일 오전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즉시 이제 장혜영 의원이 긴 글을 남깁니다.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알리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여러 공포와 불안을 마주했고 그럼에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책임을 묻기로 마음먹은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 사회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이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활빈단이라는 그 시민단체에서 야 고발! 김종철 바로 다음날 고발을 한 거예요. 활빈단 뭐야? 나 옛날에 나도 고발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26일에 이때부터 그 특유의 그 운동권의 그런 그 감성이 발달하기 시작하죠. 갑자기 그 26일 오후 6시쯤에 정의당이 이런 공지를 올립니다. 피해자가 이미 자신이 원하는 정의당 차원의 해결 방식을 명확하게 밝혔고 이를 먼저 존중해라. 이미 당내에서 징계 절차와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보통 이런 걸 병크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정의당 2차가의 제보를 받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이미지 파일을 올려서 그 일반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부분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조치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글을 올리고 장혜영 의원도 다시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공동체적 해결을 원한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공동체적 해결이 뭐야?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는 얘기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큰 유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점을 찍은 게 갑자기 25일날 민주당이 그런 말했죠. 민주당이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갑자기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을 성추행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다른 누구도 아닌 공당의 대표가 저지른 성추행 사건이다. 이게 서울시에서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나왔더라고.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지금까지 정의당의 모습에 비춰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충격은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클 것이라고 민주당이 이렇게 그 정점을 찍은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딱 이 민주당 이벤트 보니까 그러면 새천년 NCK 애들은 어떻게 됐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요? 그런 거 연상시키는 멘트야. 여러분들은 그 확실히 더 오래전 일을 생각하시는데 전 바로 박원순 시장 얼굴이 생각나던데. 그냥 뭐 박원순 시장 내가 맨 처음에 뭐 서울시에 대해서 얘기한 건가? 약간 이러면서 내부 투쟁이 나온 줄 알았어 민주당에서. 그랬더니 이 정의당 가지고 이걸 얘기를 하길래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다음에 방송 가가지고 민주당 패널들이랑 얘기하면서 이 주제가 딱 대본에 있는 거 보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딱 기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당의 입장과 다르지만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1년에 한 3번 정도 나오는 일이야. 근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딱 바로 저는 당과 생각이 좀 달라요 하면서 나오더라고요. 자기들 왜 끼지 여기?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토론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한국 여성 민우회라는 여성 단체가 이제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보와 보수 구도 안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게 약점이 돼서 공격 대상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최대한 감추는 식으로 반복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는 없고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경계해야 된다. 약간 그 정치적 쟁점화를 하지 말자라는 건데 저는 일단은 이런 말들은 그냥 다 안 들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 공개를 했으면 약간 콜로세움에서 여기 나온 거야. 검투사들끼리 나 붙은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활빈단의 고발을 두고 야 이거를 고발하는 게 맞냐
뭐 2차 피해를 어떻게 할 거냐.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데 니네가 왜 그러냐. 당사자 둘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미 모든 걸 다 얘기를 다 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았는데 왜 니네가 나가서 사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폭력 상담소나 뭐 이런 데에서는 얘기를 한대요. 너 이거 공개할 거야? 아니면은 뭐 고발할 거야? 고소할 거야? 뭐 이런 걸 최대한 맞춰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고발을 잘했다 아니다 이런 이제 싸움박질이 벌어졌던 겁니다. 근데 난 솔직히 이게 어쨌든 정의당에서 벌어졌고 대표가 사퇴할 정도의 일이라 그러면은 많은 국민들이 그냥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할 거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의 알 권리 혹은 호기심에 대한 문제가 과연 성추행의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의사나 자기 기분 뭐 기분이라고 나는 정의당 당원도 아니면 내가 정의당 당원이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쨌든 전모를 알고 싶어 할 것 같아. 보면은 진짜 예를 들어 왜냐하면은 자 지은 죄가 요만큼인데 진짜 우리가 봤을 때 통념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김종철 또는 정의당의 아니면 장혜영의 잣대가 굉장히 엄정해가지고 다른 정당에 비해서 훨씬 더 책임진 자세를 보인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랑 진짜 이런 일을 벌여켜가지고 이렇게 쫓겨난 거랑은 앞으로 정의당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가지고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니까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피해자가 말하지 말라니까 안 말하지만은 진짜 경미한 어떤 접촉 때문에 당대표가 물러날 정도였다 그러면 그냥 난 보기에 야 쟤네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다루는구나. 그리고 김종철이랑 개인도 딱히 그렇게 일반 현실 세계에서 잣대로 봐서는 큰 문제가 될 일을 벌이지 않은 거구나. 이거는 김종철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지금 넘어간 다음에 무조건 사퇴했다, 더 이상 묻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이걸 받아들인 김종철도 좀 당황스럽고. 근데 뭐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모론자들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패싸움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그 패싸움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거죠. 이준석 최고는 이 사람들의 알 권리, 그 정치적으로 파장을 미칠 이 크기가 장혜영 의원이 견뎌야 할 2차 가해 아니면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 잠깐 여기다가 붙여놓을 거야. 이준석 말 끊지 마. 이거 붙여놔야 돼. 천천히 말해. 그러니까 공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본인의 거취라는 것도 당연히 공당과 연계가 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김종철이 몇 달 전에 절대 다수의 득표로 어쨌든 당 대표가 됐으면은 적어도 그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김종철은 피해자와의 관계도 중요해가지고 최대한 피해 사실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당원들한테는 적어도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김종철이라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죄값을 치른다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당내에서 지들끼리 공동체적인 합의를 하려고 그러면 당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지 피해자랑 쑥덕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에서 포인트 찾아보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들이 말하는 그 공동체라는 건 정의당 수뇌부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증언할 수 있는 게 내가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의당의 이제 핵심 당직자들이고 아니면 김종철이랑 개인적인 친분 있는 사람도 있고 방송을 같이 하는데 아침에 내가 아는 사람 다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나도 발표 보고 알았어가 공통된 답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장혜영 의원하고 그 젠더 본부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 김종철 대표랑 뭐 요 정도만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이 정의당 내에서 공동체적인 해결을 하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얘네가 말하는 그 공동체라는 거는 핵심 수뇌부의 얘기구나. 정의당이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급도상 상부 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과거에 정의당에서 계시고 심장이 이제 정의당이신 우리 이재현 선생님께서 어떻게 나 생각하세요? 심장 정의당 아니고 정의당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정의당이었지. 그 유시민을 사랑하셨나요? 사랑. 여기 욕 안 돼요. 그래도 여기 부부 아니 그 욕 나오는 질문 부부끼리 이혼도 해. 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투는 처음 당했지만 김종철이 이걸 처음 당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당 조직에서 쫓겨나는 게 이게 또 군자산의 약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군자산의 약속은 전국연합이 한 거예요. 군자산의 약속이 뭐냐면 충북에 있는 군자산이라는 데 모여가지고 지하 혁명 조직이 있었는데 이제 지하에서 혁명 운동을 하지 말고 사회단체를 다 먹기로 마음을 먹어. 그게 90년 될 거 아니에요? 아니지 2000년이지. 아 2000년 새천년에 들어와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그 6.15 남북 공동선언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조국 통일의 대사변기가 시작됐다 그러면서 그러고 이제 민주노동당이 2004년대에 원내로 진출하잖아요. 그러면서 PD들이 가지고 있었던 민주노동당이 주류를 자기네로 교체한다고 그때 지하에서 10만 명이 올라와. 그러니까는 다 장악하지. 전교조 뭐 민주노총 민노당이 그때 다 장악하는데 그때 인천연합이 셌어. 그래 민주노동당 PD들이 만든 거거든.
주대한 선생님하고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거를 뺏겨 주사파한테. 네. 그때 걔네들이 용산지구당을 먹기로 해. 그때 용산지구당의 지구당 위원장이 김종철이었어. 그때 당원이 그 소속이 되는 게 자기 주거지도 되지만 사무실도 돼. 근무지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 위장으로 돼서 인천연합 사람들이 용산을 다 몰려와. 그 다음에 쪽수로 야 종철아 나가. 그래서 그때 인천 이 용산 지구당 사태는 그 주사파들이 민노당을 장악하는데 아주 상징적인 일이야. 지금 정의당에서는 PD가 거의 사라진 PD가 거라고. 사라졌었는데 네. PD가 진보신당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합당을 하는데 몇 년 전에 메갈시 사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심상정이 PD를 자기 세력을 끌어들이고 싶어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사람 몸만 있는 거야. 이름만 있지 자기 조직이 없다고 정의당 내에서. 자기 조직이었던 사람들 다 진보신당에 두고 왔다고. 그러니까는 거기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진보 결집이라는 걸 해. 그때 진보 결집이라는 걸 할 때 정의당에 합류한 사람이 나경채, 김종철 이런 까라야. 그러니까 정의당 내 소수파지. 그때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네들의 대의원을 10,000명 데리고 온다고 해서 300명 데려왔다고. 그런데 당 대의원이 35%를 먹어. 그리고 자기네들의 힘을 그 대의원 당권을 접근하는 거를로 힘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게 메갈리아 사태야. 그러면은 김종철 대표가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이 이번 어떻게 됐냐면 비례대표 5명밖에 못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5명이나 만든 거예요, 사실. 알았어. 근데 그 예전부터 적고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 교수분들은 홀짝홀짝으로 해가지고 여성 남성 이렇게 가는데 얘네가 어떻게 청년을 앞에 배치한다 이런 명분으로 여성을 2명 박아버린 거야. 짝수에도 그걸 박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절대 다수가 여성이에요. 정의당 의원 중에서 4명이 여성 아니야 지금 정의당 의원들? 그렇지. 한 명 배진교 의원만 배진교 의원 남자. 빼고 지금 백인 다. 그러니까 이게 당이 지금 그런데 이 페미 이슈를 잡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김종철이 반작용으로 약간 이번에 된 건데 그걸 또 롤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야. 더 웃긴 거는 그때 그 내가 메갈리아 사태 때 그 남자들 난리 썼던 게 권혁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혁빈, 이 김종철 이 사람들이 그때 남패미에서 날 진짜 열받게 했던 사람들인데 둘 다 미투 날라가네. 남패미 특징이에요. 남패미들 특징이 그 요번에 왜 불가리아에서 안티 게이즘인가 그 사람이 클럽에서 걸렸는데 게이 파티 하다가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강렬하게 뭔가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번쯤은 조금 의심해봐야 되는데 민주당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지 않으신가요? 저요? 네.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좌파들을 항상 의심하는 버릇을 나 욕해도 됨? 안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정의당이 NL에 더 가깝다. NL이지. 이제 NL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장혜영이랑 그런 류호정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제 영패미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족보가 없다니까. 그리고 그건 완전히 이 과정에서 내가 이거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네. 그때 이제 올라오잖아. 네. 그 다음에 PD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아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 내쫓으려고 만든 게 뭐냐면 운동권 성폭력 추방을 위한 백인위원회라는 거 만들어. 근데 백인위원회 그 백인이 누군지 몰라. 익명위원회야. 근데 그거로 허영두라는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날리고 서울대에서 PD가 최초로 총학생회장이 된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도 이거를 날려. 미투로. 그때는 미투라는 말도 없었지. 그냥 뭐 성추행 의혹, 성추행 의혹으로. 네. 의혹만으로 누가 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 피해자들도 다 익명이고 위원들도 다 익명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PD들을 싹 처리해. 왜 PD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PD들은 북한을 추종하지 않잖아. PD들은 종북이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내가 기존 사람들하고 다른 게 나는 한 번도 일명 주사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 난 주사파 진짜 싫어해. 왜요? 주사파 왜 싫어해? 김일성 북한 좋아하잖아. 북한 좋아하고 걔 약간 종교야. 그쵸. 황당해. 2022년대에 그러고 있는 건 용납이 안 돼. 네, 저는 요번에 이 패널 소개 영상을 만들 때 제일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좌파다, 이제 빨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야! 정의당은 PD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또 뭘 아냐 맞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쳤었는데 어제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하다가 얘네가 왜 NL화가 됐는가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 피해자 중심주의랑 피해자 절대주의랑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약간 성군 정치처럼 그래서 나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옳다. 우리가 해결할 테니까 너희는 닥치고 따라라. 피해자 절대주의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게 아예 정당이 제보를 받아서 일반 사람들도 고소각을 잰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당이 개인을 고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얘기를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아니 그 성폭력죄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닌 걸로 만든 거자고 지정한 게 지들 그러니까 아니야? 자기들이 그 나를 쳐가지고 그 친고죄를 없애고 한 없애고. 거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친고죄의 목적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싸움 구도가 아니라 가해자와 국가 형벌주의와의 싸움이고 피해자는 제3자로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사실, 그래서 진상을 밝혀내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서의 기본이 그 사람들 말은 이 중심에는 여기에 있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할 요거를 조금 더 떨어놓고 국가와 가해자가 직접 붙을 수 있게 만드는 게 원래의 목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당 쪽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네. 당 대표에서 물러났으니 됐다는 거 아니야. 네. 형사처벌 받을 필요는 없고 당 대표에서 물러났으면 됐다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지. 그리고 내가 가해자로서 내가 그것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얘는 형사처벌까지 가야 되느냐? 아니 피해자로서. 그쵸. 그러니까 얘가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당대표만 내려놓으면 되는지 미안하다는 말만 하는지 내가 결정한다 이거 아니야? 어휴 법치고 까냐 대한민국이. 여기에서 정의당 사람들의 이제 그 주축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필요 없다, 피해자 중심주의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고 얘기하는 방식이 거고. 법 위에 법 집행기관 위에 위원회가 있다는 거고, 위원회를 다른 말로 소비에트라고 부른다고. 국가 위에 당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론 자체가 문제가 있어 이 인간. 저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이거 내 입장이야. 이거 셋 중에 제가 제일 페미니스트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봐도.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내로남불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에 우리의 그 박원순 전 시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 때 장혜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렵게 피해 사실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의 마음을 돌보기는커녕 이에 대한 음해와 비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지만 전례 없이 행해져야 하는 건 고위공직자들이 저지르는 위기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이고 재발 방지 대책이야. 슬픔과 분노 속에서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기억할 수 없고, 기억할 수 없다면 이 다음에도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짚을게요. 여러분들 그 위계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장혜영 의원이 위계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위계는 이 계층적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보통 거짓말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얘기할 때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도 잘 모르지 않았나. 만약 이걸 고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은 이거 무조건 조사해요. 국회에서 한마디가 크게 나가면 경찰들은 무조건 이거 인지수사 착수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야 이건 가야겠다 했는데, 이거는 뭐 장혜영 의원이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국가는 반드시 개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게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사실은 그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내로남불 논란까지 장혜영 의원을 향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